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데 근 2년간 똑같은 문제가 저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역시나 코로나19에 대한 일입니다. 코로나19가 아직 물러나지 않아서요. 저희 사실 행복한 가정의학과에 이경호 원장님 오시면 좀 다른 얘기 좀 하자 한 지가 2년째입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이야기 하려고 이경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번 나오실 때마다 네. 다음에 이 얘기 하지 말자. 네, 다른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부스터샷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어쩔 수 지난번에 없이. 이제 델타 변이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한참 하고 네. 그때 이제 곧 부스터샷을 맞을 것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병원에서 보시는 지금 코로나의 현황은 어때요? 일단은 뭐 저희 그 외래, 그러니까 저희 병원 클리닉에서는 그런 환자가 오진 않죠. 근데 전화는 네네. 걸려와요. 네, 코로나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대부분 다 백신 맞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왕왕 걸려오고 주로 젊은 아이들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걸리면 이제 부모한테도 전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는 아이들이 걸려서 걸리고. 부모가 전염되는. 네, 왜냐면 학교 가면 그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백신도 네. 안 맞겠다고 버티는 사람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걸리는데 전화해서 통화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약 쓰고 해보면 대부분은 다 그냥 좋아져요. 한 명도 심각해져서 입원을 했다던가 그런 경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입원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은 있는 네, 거죠. 있는데 다들 경미했어요. 다들 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심한다면 그냥 몸살 정도. 그래서 열 나고 이 정도는 있었고 물론 뭐 만성적으로 축농증이 있어서 이게 코비드 걸리고 축농증이 악화돼서 고생하신 분들이 있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다 경미하게 하고 넘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몸살 감기 정도로.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일하고 있는 이제 병원, 네. 이제 응급실, 이제 네. 병동 이게 문제죠 지금. 네. 예, 제가 일하는 곳은 이제 일단 백인이 많은 동네잖아요. 그렇죠. 백신율이 저조하죠 아주.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제 예상으로는 40%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동네요? 아니면 전체? 아니, 제가 일하는 그 동네. 네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98% 백인인 동네인데. 그러면 이제 동양인이라고 나하고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닥터 킴이라는 분 두 분밖에 없어요. 닥터 킴 빼고는. 근데 이제 동양인들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환자들은 맨날 헷갈려요. 저 사람이 누군지. 근데 어쨌든 백신 맞았냐고 물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코비드 걸려서 와요. 아마 대부분 다 안 맞았어요. 99.9%는 안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젊은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심해져서 입원하고 중환자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 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증상이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젊은 사람이 왔다는 거는 일단은 뭔가 심각해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해 보면 이제 코비드로 인한 이제 폐렴이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그럼 입원해야 돼요. 그래서 입원해서 쓰는 약 다 쓰죠. 트럼프 대통령이 맞았다는 주사 다 주고 할 건 다 해요. 근데도 여전히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럼 들어가서 사망률이 높아요? 네, 높아요. 제가 보기엔 델타 같아요. 델타 변이 같아. 그래서 뭐 물어보죠. 백신 맞을 거냐고 다 낫고 나면. 네. 반은 아직도 안 맞겠다 그래. 아니 제가 걸렸었는데도요. 네, 걸려서 3개월 후에 맞으면 된다고. 그래도 자기는 안 맞겠다는 사람들 절반은 안 맞겠다 그래요. 아니 왜요? 백신을 그냥 불신하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가짜 뉴스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것도 건가요? 그렇고 옛날부터 신약에 대한 불신이 미국에 좀 있죠. 옛날에 역사를 되짚어 보면 뭐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아마 그런 거 같고. 그러니까 제약회사의 로비로 인한 거를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돈 때문에 벌어졌던. 그래서 신약이 나왔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퇴출된 약들도 있거든요, 미국 역사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안 맞으시나요? 아니요. 연세 든 분들,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어떤 친구는 농담처럼 한 얘기인데 하여튼 팔이 하나 더 나올 거라고 주사 맞으면. 팔이 하나 어디서 생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고. 농담이지만. 어떻게 그런 농담을 그러면 지금 왜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병상이 부족한 현상까지 있었다고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또 그 지경이 됐나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 가지 원인이에요. 지금은 코비드 환자가 많아진 것도 있고 둘째는 상당수의 병원들이 코비드 백신을 의무화하면서
백신을 맞고 싶지 않은 직원들, 간호사를 시작해서 의료진들이 혹은 직원들이 못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직원이 없으면 병상을 늘릴 수가 없어요. 환자를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미네소타에 있는 널싱홈들이, 요양원들이 백신을 의무화했어요. 그러면서 직원들 상당수가 그만뒀어요. 못 나왔어요.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백신은 안 맞겠다. 이거죠. 그래서 널싱홈 찾기가 지금 하늘이 별따기예요. 지금. 어머나. 예. 어머나. 아니 이런 이제 백신을 안 맞는 것 때문에 뭐 슬픈 일이라던가 아니면 어이없는 일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뭐 특히나 이제 부부가 같이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차례대로 입원한 거죠. 남편 먼저 입원하고 그 다음에 부인은 집에 갔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악화되니까 또 왔는데 부인도 결국 입원하게 되고 같은 방을 쓸 수는 없고 그래도 부부라고 또 양쪽 이렇게 붙은 방을 또 줬죠. 네. 그런데 이제 부인은 좋아지셨고 집에 갔는데 남편은 결국 계속해서 안 좋아져서 결국 돌아가시고 50대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정말 그 얼마 전에 뉴스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사람이 죽기 전까지 자기는 백신 안 맞겠다고 하고 죽었다는 그거 있죠? 맞아요. 실제로 그분도 그랬어요. 맞아요. 끝까지 안 맞겠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야, 그런데도 안 맞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왜 정말 한인 궁금해요. 사회에서는 백신 맞은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맞아요. 몇 퍼센트 제 생각엔 90% 되는 거야. 80-90% 될 것 같아. 80-90% 맞은 것 같아요. 제 주위를 이렇게 대강 제가 이제 이렇게 헤아려 보면 미국 전체가 60%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80-90%는 당연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인타운 내에서는 이 상상 못할 일이 이 저쪽에 가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무슨 그 전에 있었던 사건,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심각했었던 일인가요? 예전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그 어떤 약이 있는데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에요. 지금 없어졌죠. 그 약이. 이제 임신한 사람들 입덧을 좀 안정시켜준다. 그래서 옛날에 유럽에서 처음 썼어요, 이 약을. 그래서 유럽 전역에 많이 썼어요. 그래서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미국의 FDA에 있던 박사 중에 한 명이 닥터 켈리라는 박사가 뭔가 미심쩍어서 자료를 더 유출하라고 허가를 미뤘어요. 계속 미뤘어. 그런데 결국에 알고 봤더니 그 약으로 인해서 유럽에 팔다리가 없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기형아 출산이 12,000명 정도 태어났어요. 근데 미국은 17명밖에 안 태어났어요. 그 17명 왜 태어났냐면 제약회사가 샘플을 의사들한테 줬고 그 샘플을 의사들이 썼어요. 그래서 17명밖에.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1970년대, 80년대 얘기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 그게 아주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 이후로 FDA가 명성이 아주 높아졌죠. 권한도 세졌고 그래서 미국 FDA가 허락했다. 그러면은 일단 전 세계에서는 거기가 허락했으면 일단 믿을만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허락했는데 그런데 안 이제 맞는다. 그러니까 이제 FDA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일단 제약회사가 로비를 하면은 뭔가 뒷구멍이 있을 거다. 이런 건데 그 약이 몇 개 또 있어요. 예전에 지금은 퇴출됐어요. 아반디아라는 약이 있어요. 당뇨약이었는데 신약으로 출시가 됐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장마비를 유발한다 그래서 그 약은 퇴출됐어요. 근데 일단 FDA가 허락을 했는데 나왔는데 문제가 돼 퇴출된 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 받을 때 우리 교수님들은 항상 하는 말이 신약이 나오면 5년은 기다려라. 5년?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쓰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께서 여기 여러 번 출연하시면서 사실 지금 이 mRNA 방법은 이런 방식의 그 백신은 10년 전부터 연구를 했었고 그렇죠. 사스나 마르스 때문에도 이미 연구를 했다가 이번에 엄청난 인력과 돈을 들여서 나온 것뿐이지 이게 당장 만들어진 거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이미 몇십억 명을 대상으로 일단 했잖아요. 그렇지. 이미 일단은 맞아요. 맞았잖아요. 지금. 맞아요. 부작용이 있어요. 있지. 그런데 이미 그 부작용은 정말 미미하고 효과가 더 이득이 더 많다라는 결론이 났으니까. 그러면 그분들 이제 안 맞으신 분들은 5년, 10년 기다리시는 건가 보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개인 선택이에요, 이거는. 괜히 신념 차이고. 자기가 주사만 맞았다 하면 엄청난 큰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맞지 말아야 되고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맞으신 분들 중에서도 간혹 좀 앓는 분들이 있어요. 델타에 대해서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연구 결과 나왔잖아요. 델타가 워낙에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돌파 감염률이 좀 높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입원하거나 중증으로 넘어가진 않잖아요, 지금.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예. 그러니까 사망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예. 거네요. 죽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좀 아플 수는 있다. 아플 수 있죠. 입원까지는 안 할 거다라는 확률도 거죠. 적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스터샷 얘기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왜냐면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 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부스터샷을 맞는 이유는 항체량을 좀 더 높여주자라는 거고요. 일단은 6개월, 8개월이 지나면 항체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부스터를 맞아서 항체를 30에서 50배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한 번 더 이렇게 전문 용어로 감작이라 해요. 그러니까 자극을 한 번 더 시켜주는 거예요. 부스터샷으로. 그래서 항체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 감작이 한 번 되면 내년, 내후년에 코비드에 걸리게 되면 이 면역 세포가 더 빨리 반응하자. 그때 이제 기억세포 말씀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기억은 하는데 네. 감작을 한 번 더 해주면 다음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더 빨리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맞는 백신들 중에 부스터샷이 많아요. 어떤 게 있어요? 대상포진 주사 한 번 맞고 한 번 더 맞죠. 그렇죠. 이 두 번째 거를 부스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2차라고 안 하고. 그러면서 간염 예방도 몇 번 맞지 않나요? 그것도 한 번 맞고 세 번 맞는 거죠. 그것도 한 번 맞고 두 번, 세 번이 부스터고 10년마다 한 번 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맞을 양을 나눠서 맞는 게 아니죠. 부스터샷을 넣는 그다음에 거네요. 파상풍도 10년마다 맞아요. 그것도 10년마다 부스터샷을 주는 거예요. 맞아. 애들 학교 가면 5학년 때 또 뭐 하나 꼭 맞으라 그러는 거 있고 이래요. 그걸 부스터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부스터인지를 몰랐던 거네요. 그냥 1차, 2차, 3차라고만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부스터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제 부스터를 맞아서 항체를 늘려서 결국은 좀 걸릴 확률을 확 줄이자. 그렇죠. 그리고 면역 반응을 높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스터샷은 어떤 걸 맞고 언제 맞는 것인지 잠시 쉬고 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 시간에는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코로나 백신의 부스터샷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아직도 병원에 백신 많아요? 네, 아직도 많아요. 원장님 그때 막 그 영하 70도짜리 참치 냉장고 사시고 막 이랬잖아요. 냉동고 사시고. 그래서 많이 가지고 계신데 맞을 사람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저번에 한때 저희 병원에 이제 파이저 백신 재고가 한 10,000개 있었어요. 10,000명분이. 와. 근데 그거를 나눠주려고 그 보건소에 얘기해서 가져갈 사람은 빨리 가져가라 그래서 미국 근처에 있는 미국 병원에서 와가지고 많이 가져갔어요. 그럼 버리진 않으셨네요. 웨이스트 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간혹 뉴스에서는 좀 버리는 백신이 생겼을 정도로 지금 백신이 남아돈다고 한단 말이에요. 혹시 백신이 남아돌아서 부스터샷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하여튼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지금 다른 한국 선생님들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병원에서도 많이 보급이 됐으니까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막 밤늦게 막 줄 서고 비 맞고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부스터샷은 어떤 걸 맞는 거예요? 지금 이제 파이자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파이자가 일단 자료가 제일 많아요. 그분들이. 그 회사가 자료를 제일 많이 제출했고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자료는 어디서 왔냐면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자원을 해가지고 백신도 빨리 받았고 전 국민이 그냥 빛의 속도로 맞았잖아요. 그게 다 파이자를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큰 의료 시스템 중에 하나가 마카비 시스템이라고 걔네들이 자료를 아주 체계적으로 분석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걸 파이자 측에 제공하는 조건을 백신 빨리 받은 거거든요. 그 그 자료를 이용해서 파이자가 전 세계 보건국에다가 자료를 빨리빨리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파이자가 지금 현재까지는 승기를 잡았죠. 그러면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모더나는 사례가 좀 부족해서 아직 기다린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좀 자료 제출을 좀 못했어요. 근데 많이 쌓였으니까 이제 조만간에 이제 모더나도 이제 승인이 다 되겠죠. 현재 부스터샷으로 모더나도 승인은 된 상태고요. 그래요? 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파이자 맞은 사람들은 파이자 맞고, 모더나 맞은 사람은 모더나를 맞잖아요. 바꿔 맞을 수는 있나요? 요청하신 분이 있어요. 나 파이자 맞았는데 모더나가 좀 더 델타를 더 커버한다고. 근데 아니에요. 원칙은 맞은 백신을 그대로 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백신이 없을 경우에는 교체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 백신 남으니까 없진 않죠. 그래서 맞은 그대로 맞는 게 원칙. 근데 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례가 적은 걸 굳이 왜 하냐. 그렇죠? 예. 사례가 많은 교차 걸 접종에서 해야지. 효과가 더 좋았다라는 그런 보고는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잔슨앤존슨을 간혹 맞으신 분들이 네, 있는데 네.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건 지금 그 부스터샷에 대한 공구사항이라든지 없어요. 왜냐면 자료가 별로 없어서. 아, 맞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네, 적기도 하고 그쪽 잔슨앤존슨에서 자료 제출을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FDA에서도 어떻게 말을 할 게 없죠 지금. 네. 이제 부스터샷을 맞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반부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됐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이제 항체를 늘리고. 네, 항체량을 뭐 어떤 경우에 30에서 100배까지 늘어난다 그러죠. 진짜 많이 늘어난다. 네, 부스터샷의 효과가 그런 거예요 원래. 네. 그 다음에 또 면역세포 한 번 더 감작을 시켜서 한 번 더 자극을 줘서 면역세포가 그래서 더 빨리 반응하게끔 하는 게 부스터샷의 목적이에요. 지금까지 부스터샷을 선생님은 몇 명 정도를 놓으셨어요? 그게 모르겠어요 그거 잘 근데 통계를 내기는 그분들이 어려운데. 혹시 무슨 부작용을 호소하신 건 있었나요? 예, 있죠. 2차 때처럼 아프다. 아. 2차 때보다 조금 더 아프다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사를 주로 맞으러 오실 때 제가 물어보죠. 2차 맞고 얼마나 아팠냐고. 죽을 뻔했냐고. 그러면 진짜 고생했다 그러면 좀 더 미루라 그래요. 그런데도 난 맞고 싶어요. 그러면 항체 조사 좀 해보자고. 그래서 항체량이 많으면 네. 8개월, 9개월을 쭉 미루고 항체량이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면 맞고요. 근데 실제로 어떤 분은 면역 억제제를 먹는 분 중에 항체 조사를 해봤더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로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빨리 오시라고 해서 맞았죠. 네. 근데 이제 지금 FDA에서 부스터샷을 맞으랬다 말랬다가 막 네. 그러잖아요. 지침이 뭐예요 지금? 처음에는 8개월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네. 6개월 얘기했다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환자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럼 어떡하지? 그럼 6에서 8개월로 얘기하고 있었어 우리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6에서 8개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은 또 8개월로 딱 못을 박았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8개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FDA 패널, FDA 소속하는 의사들이 자료를 분석해서 권고 사항을 CDC에 전달했죠. 그게 8개월이고요. CDC가 그걸 리뷰를 한 다음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그 권고 사항을 그대로 이제 지침으로 내보내게 되겠죠. 현재까지는 8개월이고요. 그래서 대상은 예전에 처음에 백신을 시작할 때 면역 억제제를 먹든지 네. 암 환자라든지 네, 암 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HIV 뭐 환자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건 또 우리 흔히 쓰는 약 중에 스테로이드, 프레드니손이라는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그 약을 하루에 20mg 먹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상이 지금 부스터샷 대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헬스케어 워커, 병원에 일하는 네. 프론트라인 워커들 네. 예전에 맞으셨던 분들 네, 있죠. 네, 네. 그런 분들도 지금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뭐 쇼그램병이라든지 이런 질환을 앓고 면역 억제제를 맞고 있는 그런 분들도 현재 대상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은요? 뭐 65세 이상 나이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때 당시 2차 대상이었거든요. 아. 네,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아닌데 네. 그런데 이제 자기 본인이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맞을 수 있는데 그건 닥터하고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이제 한 3달쯤 전에 항체 검사를 했는데 그때 네. 한번 해보라고 네, 하셔서 네. 항체가 충분하다 그냥 그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많다 이거죠. 20 이상이면 많은 거거든요. 20 이상이면 측정을 안 해요. 20 이상이면 뭐 60이다 80이다 안 하고요. 그냥 20 이상이면 많다. 그러니까 많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8개월이 지금 다음 달인데 네. 그럼 한 번 더 항체 검사를 해서 항체가 없으면 맞아야 될까요? 아니면 아니죠. 그냥 근데 갈까요? 2차 맞고 많이 아팠어요? 저는 좀 속이 미식거리고 그 정도? 일하기 싫은 정도? 그러면 8개월 때 맞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 많이 아픈 사람이 항체 뭐 반응이 훨씬 좋다는 뜻인가요? 이제 빨랐다는 거죠. 항체 반응이 조금 더 빠르고 과격했다는 거죠. 과격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지 결국에 항체를 만드는 양은 똑같을 거예요. 네, 근데 좀 과격했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대상자는 사실 이제 처음에 1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몇 주 사이에 어르신들 중에서는 맞으신 분들이 맞아요. 있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실제로 네. 면역 억제제를 안 먹고 뭐 암 환자도 아닌데 75세 되신 분이 항체 검사를 해보면 네. 6개월 된 시점 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맞긴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처럼 누가 먼저 맞냐, 누가 나중에 맞냐 이걸 말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백신이 많이 부족했으니까. 근데 네. 지금은 너무 넘쳐나서
본인이 면역 억제가 면역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네. 피 검사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본인이 1, 2차 맞고 별 문제 없으셨고 한 6, 7개월, 8개월 됐다. 그러면 원하시면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어린이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어린이들이 12살까지만 맞았어요. 네. 근데 그 밑에 애들도 지금 뭐 효과가 있다, 맞네, 그렇죠. 마네 네. 하고 있잖아요. 네. 파이저에서 자료 제출을 했죠. 5에서 11세로 제출을 했죠. 그래서 아마 10월 말경에 승인이 나서 11월 초에는 백신을 줄 것 같아요. 파이저를 줄 것 같아요. 원장님이 그때 처음에 이제 12세까지 맞게 될 겁니다라고 예상을 하셨던 방송이 있어요. 그때 네네. 뭐라 그러셨냐면 혹시 약의 양을 좀 줄일지도 모르겠어요 했는데 맞아요. 결국은 똑같이 맞지 않았어요? 12세는 그랬는데요. 네. 5에서 11세는 줄일 것 같아요. 예측이 맞았나요? 예전에 예측하고. 예측하신 거 정말 99%가 다 맞았기 때문에 지금 엊그저께 연구 조사를 제가 봤는데 네. 5에서 11세는 3분의 1 줬더니 충분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절반 아니면 3분의 1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사실 그 어린이들은 그 코로나가 걸려도 아주 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지금도 그런가요? 네, 지금도 현재도 그래요. 델타 변이도? 네네. 혹시 델타 변이 말고 또 이상한 변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있죠. 미유 변이라고 뭐 하나 또 있죠. 아니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에서 변이가 나왔다 안 나왔다는 이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이제. 네. 변이가 나와도 어쨌든 델타처럼 다 똑같은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 뭐 거네요. 백신이 잘 작용을 해서 중증으로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네. 백신 덕을 보는 거예요. 다. 네. 이제 그 부스터샷을 아까 제가 약의 양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부스터샷도 양을 똑같이 맞나요? 네, 현재는 똑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부스터샷을 사실 기대하고 있어요. 네. 기대하고 있고 맞으면 약간 만병통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이제는 완전히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정말 부스터샷을 맞고 또 걸리면 어떡하죠? 아직은 이제 부스터샷을 시작했으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나오면 그때 가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한인들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가거나 이러면 이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손님이 꽤 많이 있으세요. 네. 우리가 조금 이제 해이해진 것도 사실인데 그만큼 이제 한 80%가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래도 큰 걱정 안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분들 한인타운은 정말 양호한 것 같아요. 맞은 사람이 일단 많잖아요.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미국 분들 있는데 가면은 한심해. 그러니까 이제 한인타운 안에서는 여러분 조금 낫지만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분들 많은데 가시면 마스크 꼭 하셔야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다고 뭐 식당에 찾아오는 미국 백인들을 뭐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고. 맞아요. 자, 이제 오늘 그 행복한 가정의학과의 이경호 원장님 모시고 부스터샷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부스터샷을 꼭 맞아야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권고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궁금하시면 사실은 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CDC의 지침이 곧 발표될 거라고 하니까 귀 기울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어쨌든 얼른 맞고 여러분들한테 맞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가 물러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을 맞고 저희 그 전에 시간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고 부스터샷 맞고 얼른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한 오늘 지키시길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